일상생활 중에 독을 만나는 게 독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는데 와 잠깐만요. 이것만 보고 왼손 엄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인데 너무 밑에서 잡으시면 얼굴이 좀 이만하게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얼굴 좀 크게 나오죠? 잘 나오고 그래요? 네, 좀 위에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낭낭 18세 안 될 거하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이 나이에 교복을 또 입어보다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지금 학생 컨셉이라고 하는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드디어 궤도가 완전히 마탱이 갔구나. 이거 지금 제가 원해서 입은 게 아닙니다. 지금 바지도 지금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 왔거든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수많은 부서들이 있겠죠? 그 중에 특히나 흡입독성연구소. 흡입독성연구센터에도 죄송합니다. 흡입독성연구센터 가려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건립된 센터라고 합니다. 가보시죠. 오늘 저를 지도해주신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인가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근데 혹시 누구신지? 학생 궤도라고 합니다. 오늘 좀 가르침 받으러 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선물을 많이 주시나 봐요. 아, 그쵸. 제 건 아니지만 제 거인 것처럼. 근데 학생들이 다 갔네요. 흡입독성 시험 책임자를 하고 있는 라데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혹시 학생께서는 당내 희망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오늘 세계관상 약간 독성물질 관심이 있는 컨셉이라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이제 홍보 영상이에요. 아, 그쵸. 우리가 뭐 일상생활 중에 독을 만나는 게 독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는데 아, 그쵸. 사실 독성이란 분야가 굉장히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흡입, 일단 맛있는 독성물질을 연구한다. 아, 그쵸. 훌륭합니다. 다 배우셨네요. 끝낼까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이만 촬영을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있어요. 이 중에서 평가를 거친 물질이 3,000종. 만 종도 안 되고 대부분이 그냥 안전할 것이다 라고 넘어간 건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팬데믹 상황에서 690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화학물질이나 독성 환경에 의해서 900만 명이 돌아가세요.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세포에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피부 밑에 있는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혈액은 전신을 돌게 돼요, 바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 뭘 준대. 경계를 좀 합니다. 요게 이제 피부 같은 경우. 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하러 온 거기 때문에 당근마켓 같은 데 가면은 이 사람은 거래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독성물질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와,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흡입 독성물질. 센터를 건립해서 어디에다 쓰냐 그러면 사전 예방의 효과를 보고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 물질은 안전해요,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에서 이거를 꾸준히 그쵸. 실험을 해야겠네요. 이게 만성이 무서운 겁니다. 누가 방구를 딱 꼈다. 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짝꿍의 입냄새. 멘탈이 완전 나가거든요. 나가세요? 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전에. 자,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는 흡입독성 시험을 위한 발생 분석실입니다. 이상한 냄새 나는데요? 소독약입니다. 소독약 냄새. 만성 발생기예요. 흡입독성 시험을 하려면 시험물질을 발생을 해야 돼요. 저희는 여기서 증기를 발생시켜요. 증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업 현장에서 가스가 칙 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확하게 위험하니까 그렇죠. 정리를 할 텐데 방독면을 쓰고 가서 잠그시겠죠? 근데 바닥에 액체가 흘려 있어요. 뭐야? 이러고 한두 방울 떨어졌으면 이렇게 무지르고 가시죠? 그럼 걔가 증발을 하겠죠. 훨씬 위험하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저희는. 예. 이 라인을 타고 체인버까지 가요. 실험동물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게 많아야겠네요.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당 얼마 정도 하는? 한 10배 정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들어요? 와, 너무 모르겠습니까? 엄청나네요, 진짜. 이게 이제 시험 물질이 저희가 시험하는 곳으로 공급하는 라인이고,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ppm 단위를 써요. 그런데 그 정도 검출을 하려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굉장히 적당하거든요. 오, 원래 저렇게 입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생물학적 위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저희는 배리어 안쪽으로는 저희가 실험을 하는 공간이고, 실험동물이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공간이에요. 원래 이상이 있는 상태로 실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윤리적인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저희가 실험동물을 쓰기 위해서는 ICUC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실험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들어오세요.
아니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홀딱 벗고 이제 만나서 옷을 싹 갈아입고 싹 갈아입고. 파란색 방진 목욕제게 하고. 그렇죠. 많이 번거롭겠네요. 일단 시험을 보시고 통과를 못하시면 시험 있어요? 그렇죠. 시험을 보셔야죠. 통과를 못하시면 이제 저 안을 싹 청소를 하시고 가셔야겠죠. 1교시가 끝났습니다. 2교시 다시 뵙겠습니다. 2교시 뵙겠습니다. 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해하면 안 돼요. 까탈스러우세요. 굉장히. 자, 여기는 조직 전처리실이고요. 실험 동물을 부검을 해요. 그 화학물질이 어느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떼어낸 장기를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까지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장기가 굉장히 무르잖아요. 조직이 가지고 있던 물을 파라핀으로 대체하는 일을 하게 돼요.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 하나 이거를? 한 100블럭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파라핀 블록을 얇게 깎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저게 지금 두께를 설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이게- 저 단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고깃집 가면은 차돌박이 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차돌박이 썰지, 항정살 썰지, 이거에 따라서 두께 설정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거예요? 네. 제일 잘 나온? 나는? 아니에요. 망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전문가분이 봤을 때는 지금 보이는 거죠. 뭔가 보인다. 확실하게 보인다. 약간 엑스레이 사진 같이 나오네요. 지루하실 수도 있겠네 하시면서.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합니다. 연구소 가면은 닥터들에 끼신 분도 많아요. 성격 이상한 분들 많아요. 맞아요. 2교시가 끝났습니다. 네, 2교시 끝났네요. 3교시에 뵙겠습니다. 상해 뵙겠습니다. 네. 복습할 시간이 혹시 필요하실까요? 복습 타임 필요 없습니다. 대훈이랑 다 기억나세요? 안 납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야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셨습니까?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게 금지구역인데 어떻게 맨날 와 계세요? 슬라이드를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고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핵은 파란색으로 염색. 그리고 세포질은 약간 연기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염색. 그렇죠. 그래서 색과 세포질을 분리해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로 보이실까요? 좀 긴 장기. 딱딱한 장기입니다. 딱딱한 장기요? 솔직히 보기에는 뼈같이 생겼어요. 그쵸, 뼈예요. 뼈예요? 뼈예요. 뼈도 장기라고 보는군요. 그쵸. 왜냐면은 뼈암이 생기잖아요. 그럼 정형외과 안 가고 내과 가도 되겠네요. 내과요? 요거는 저는 눈알 같네요. 그쵸. 요게 이제 아마 폐겠네요. 그쵸. 폐포같이 보이는 것도 그쵸. 있고. 폐 기관지가 다 보이시죠? 예. 이걸로 볼 수 있나요? 이거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망원경만 주로 봐서. 궁금하신 분들 여기 보셔도 돼요. 저희는 이런 세계를 보고 있어요. 우와! 역시 아주 작은 세계랑 아주 거대한 세계가 재밌어요. 약간 파란색을 띠는 곳이 있는 거네요, 여기가. 염증 세포들이 모여있는. 와, 요게 이제 폐의 구조예요. 거의 대동여지도 같은 느낌입니다. 오, 심장에는 혈관들이 엄청 빽빽하게 모여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은 우삼겹 우삼겹 확대한 느낌. 와, 이는 와, 잠깐만요. 이것만 보고. 3교시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하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이제 시험 곧 시작인데 그냥 바로 청소하러 가는 게 복습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면 차장님이랑 복습하는 시간이 괜찮습니다. 시험 보러 가실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두뇌 서바이벌 이후로 두뇌가 거의 맛이 갔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보드게임 방도 안 갑니다. 사실 자신 없고요. 생명과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좀 멀리 했기 때문에 물화생지 중에 물리투, 화학투, 지구화학투를 했습니다. 대학 와서는 물화생 중에 물화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물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 시험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는 걸 문화로 접해야지 시험이라는 이런 절차들이 우리를 과학 문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본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그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죠 근데? 70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시험 보겠습니다. 오픈북입니까? 시험 어려워.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성명, 궤도 그냥 쪽지 시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모의고사 문제지를 만들어 오셨어요. 선생님의 정성이다. 시험 시간 10분입니다. 10분입니까? 네. 좋습니다. 선생님 고맙네요. 이거 어렵다. 우주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걸 신경 쓰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적과 관련된 키워드면은 좀 범위가 넓은데요. 좁게 봐야겠죠? 그렇죠.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삭정이 그건가? 장기를 띄어내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추론해야 됩니다. 추론. 잘못된 순서를 찾아내서 잘라내겠습니다. 라데식 선생님의 왼손 검지 길이는 7.2cm다. 이거는 5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소수점까지 나왔죠? 이거는 본인을 재본 것이거든요. 이걸 X로 하면 이거는 사실 문제를 엉망으로 낸 거거든요. 제가 안 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수월하게 잘 풀고 있죠? 잠깐만, 이게 기관의 이름이잖아. 이것도 기억력을 되살려서. 자, 다 풀었습니다.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1번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2번 답은 1번. 오케이. 6번. X입니다. 왼손 엄지 길이. 8cm입니다. 왼손 엄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인데, 사실상 여기를 조금 감안하면 실점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용, 이거 수용. 이런 문제는 내시면 안 돼요. 8번은 뭘까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독성연구센터. 10번. X. X입니다. 야, 이거 잘못 낸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저는 이거 문제집 회사에 전화해요. 요거 아니어서 100점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 문제 출제위원분. 요거 손가락 센치는 요거는 오차범, 이거는 그 수능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맞는 걸로 처리하거든요, 보통. 아쉽지만 90점이지만 나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명불허전이던데요. 너무 이해도가. 너무 설명을 잘하셔서 저희 채널 한번 나오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요거를 또 알려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뇌를 많이 썼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즐겁겠습니다. 좀 피곤하네요. 약간 독성물질 흡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늘 좀 고된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이 장래 결정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낭낭 18세로 돌아가서 시험 결과를 보니까 적성에 맞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반복 작업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도 스팸을 얇게 잘 썹니다. 요 파라핀 슬라이스 잘 치지 않을까. 상상했었던 과학자들이 여기 다 모여 계셨는데 일단은 놀랐던 게 제가 있던 연구소에 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성 비율도 굉장히 높고 확실히 생명공학 쪽에 여성분들의 관심이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예전에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제가 막내였거든요. 이 연구소의 미래가 굉장히 또 밝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20년 뒤에 궤도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은 20년 뒤에는 은퇴했겠죠? 18세일 때 독성물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도 쓰고,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와서 흡입독성물질센터, 흡입독성연구센터 제가 흡입독성 물질센터로 했네요. 한국산업보건연구원에 와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독성연구센터에 와서 좋은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연구자들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